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보도도 되고 또 기사화돼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갭 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투자를 좀 해봤다, 투자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갭 투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갭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제가 아는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 이게 뭐 100% 맞다거나 올바르다 틀리다 이런 투자 방법을 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답답한 상황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뭐 곡해하거나 왜곡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돈을 다 주고 사는 방법도 있지만, 솔직히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내서 많이 사죠.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를 제가 사려고 해요. 그럼 제가 원래 사려면 1억을 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아파트를 정말 아주 적은 돈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실거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7천만 원 전세를 사는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 저는 3천만 원만 주고 그 전세 세입자를 두고 집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3천만 원만 내고 그 집의 소유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이 전세가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시세에 따르는데요. 보통 적정선은 집 매매 가격이 70% 정도, 1억짜리 집이면 7천만 원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전세가에 이제 부합하다라고 보지만, 주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매물이 쏟아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70%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정말 시세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예를 들어 70% 정도의 전세가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제가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도 오르고, 그러면 7천만 원이던 전세가가 집값이 뭐 1억이었는데 뭐 1억 2천이 뛰었다 그러면 전세가도 같이 2천이 뛰어서 9천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3천만 원 주고 투자를 했는데 벌써 2천만 원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전세가가 올라간 대로 또 전세가 올리면 거기에 저 차익을 보는 거죠. 투자를 하는데 이런 갭 투자를 아주 전문적으로 한 채가 아니라 진짜 막 50채, 100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집을 사는데 돈이 얼마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아주 많은 집을 사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갭 투자란 용어도 없었어요. 그냥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렇게 집을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그렇게라도 사서 또 실거주의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갭 투자, 그 차익을 노린다는 거죠. 이 기사화된 내용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내용인데, 집값이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이게 공급 물량도 많아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집값이 하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전세가도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2천만 원만 손해를 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100채가 있다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20억이겠죠. 이게 기사를 제가 보니까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은, 제가 내용을 이해한 바로는 집주인이 이제 손실률이 커지니까 집 세입자에게 싸게 파는 것도 아니에요. 시세보다 1,000, 2,000 더 올려서, 근데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 경매에 낙찰되는 가격으로 전세금을 보전을 받을래? 아니면 시세 1, 2천 더 주고라도 그냥 이 집을 네가 살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짱을 튕기는 임대인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경매에 넘어가도록 놔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등기부 등본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주민등록 등본이 있듯이 집에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이제 그 집 주인이 그 집의 소유주고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7천만 원을 전세를 주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 집에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델림이 이 집에 전세를 7천만 원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걸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집에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표시를 해놨잖아요. 나 여기 이 집에 7천만 원 묶여 있음. 만약에 그 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넘어가면 그 순위대로, 등록된 순위대로 법원에서 지급을 해줘요. 이게 7천만 70% 되면 그 경매가 뭐 100%의 낙찰이 되면 다행이지만, 유찰이 되면 90%, 80%, 70% 쭉쭉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보전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은행에서는 대출도 안 되는 거죠. 이 집주인이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집에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내주지만 그 자금이, 현금 자금이 유동성이 없다. 그러면 집주인은 돈이 없는 거예요. 집은 100채 가지고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이 집을 사든가 아니면 뭐 경매에서 낙찰돼서 뭐 그 집 판 돈으로 알아서
전세금을 받아가던가. 세입자는 완전 황당한 거예요.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건 그 전세권 설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따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그런 게 없어서 세입자들은 완전 이제 황당한 거죠. 내 돈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넣었는데 집주인이 갭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집주인 손실을 내가 떠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나는 전세금 주면 분명히 전세에 나올 때는 내가 전세 기간이 만료돼서 나올 때는 그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주인은 갭 투자라서 현금 유동성이 없고 이 집을 네가 사던가 경매에 붙여서 그 돈이 나오면 받아갈 수 있는 만큼 전세금을 받아가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손실을 본인이 떠안아야 되는데 본인이 떠안을 수도 없을 만큼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임대인은 집주인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투자를 해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임대인도 정말 답답할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투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시기도 잘 타야 돼요. 이게 무조건 어떤 투자를 하시든 지금 주식이 지금 연일 곤두박질 치고 또 상승 하락을 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런 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바닥이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지만 내 돈을 지키는 게 우선 첫 번째고 공부를 하고 알고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을 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못 모르고 갭 투자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했는데 2주택에 걸려. 다주택자 과세를 엄청 한대요. 재산세 과세를 엄청 한대. 그 인근에 그런 투기나 과열지로 묶이고 이래가지고 내놔도 안 나가. 집값 떨어져. 전세금 같이 떨어져. 나 돈 있는 돈 딸딸 털어서 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져.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야?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있어서 안 된대. 그리고 반대로 대출을 내잖아요.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왜냐면 내 전세금을 보전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한두 채 있는 분들은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갭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갭 투자라는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보고 하지만 이게 돈을 버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그만큼 손실도 나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돈을 잃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에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일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지면서 이제 주가의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개미 투자자 저 같은 그런 개미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이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더 손실 나면 어떡하지? 그냥 팔아야 되겠다. 모르겠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걸 투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들이 주식을 다 헐값에 내놓으면 그걸 이제 자금력이 큰 그런 기관이나 세력들이 사들이기 시작하면 개매가 털린다고 해요, 그걸. 제가 이게 주식시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결국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인 거예요. 그 시장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추천해드린 책에도 보면 이 주식에는 가장 큰 두 개의 큰 손이 있다. 그 두 개의 큰 손이 뭐냐? 기관과 외국인이다. 그 사람들은 움직이는 돈의 단위가 1, 2천이 아니에요. 수십억, 수백억을 굴리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물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나마 적금이랑 종잣돈을 모으세요 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 돈을 번 만큼 또 손실이 나고 결국에는 또 제로섬, 번 것과 손실 난 거를 메우면 결국 또 그냥 제자리, 조금씩 아주 소액으로 딱 100만 원만 빼서 투자를 이것저것 해보고 거기서 뭐 100만 원을 잃은들 1000만 원, 1억을 잃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경험도 쌓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돈을 어느 정도 지키고 본인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마음, 정신 상태가 될 때까지 저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이 돈을 그냥 평생 저축만 하고 죽을 때까지 적금과 예금으로 가지고 있으세요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제 주위에서 봤는데 돈이 있으면 이제 뭐 부동산을 사든 뭐 다른 투자를 하든 집을 사놓으면은 집은 딱 시세 가치를 정말 제대로 반영을 하잖아요.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싫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500만 원을 4, 50년 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3,500만 원 정도면 진짜 건물 하나, 빌딩 하나 사는 돈이었었어요. 그 돈을 계속 예금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3,500만 원 건물 살 수 있을까요? 차 한 대밖에 못 사죠. 그런 물가 상승의 가치를 반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봤어요. 그래서 100% 예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도 리스크까지도 다 어느 정도 알고 감수하고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멘탈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도 결국 100% 온전한 건 없어요. 부동산이 화랑일 때는 갭 투자 좋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뭐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집값이 오른쪽에 있으면 시세 차익이 생긴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게 그냥 멋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 이게 정책과 상황과 시장 상황이 맞물려서 하락을 겪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는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세입자들은 정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겠구나, 진짜 이런 상황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하락을 하면 또 넣자 이럴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미 투자를 했던 사람은 언제 빼지 언제 찾을 수 있지, 언제 이게 올라가지,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가의 하락은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경험이 한 번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해요. 큰 돈을 바라고 1,000만 원, 5천만 원 기분은 넣을 때, 근데 그게 반토막이 나서 2,500만 원, 500만 원 돼서 돌아와봐요, 여러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정말 인생은 너무 허무해. 이런 정말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크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대신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라고요. 본인이 아는 게 아는 거고, 본인이 투자를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본인이 느꼈을 때 본인이 알아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고 옥석을 가릴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유명한 경제학자든 뭐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든 100%는 없어요, 여러분. 100%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가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갭 투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생각 두 번째 영상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는데 그런 좀 주의사항이나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